오늘은 제가 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술의 역사로 따지게 되면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과언이 아닌 게 거의 모든 신화, 성경에도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남자들이 뭐 군대 얘기와 술 얘기 빼놓으면 뭐 하는 게 있나요? 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술 잘 먹냐? 의사인데 술도 잘 먹을 것 같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안타까운 건지 은혜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은 술을 대대적으로 분해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술을 먹으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적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망가지냐? 진짜 치매 걸리냐? 그거 뭐 술 한두 잔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너는 술도 안 먹느냐? 뭐 그리고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뭐 심장병이 술을 먹으면 좀 예방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술을 마셔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네, 술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술은 이게 스트레스의 감소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을 심포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심포지움의 뜻이 뭐냐면은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게 심포지움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됐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도 일어나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줄여주는 전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흥미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죠. 때로는 이제 물이 안 좋은 나라도 있어요. 물이 안 좋은 나라는 이제 일부러 맥주를 만들어서 마시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포도주 얘기가 많이들 나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이점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술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도취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술에 노예가 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술에 대한 폐해는 이런 술에 대한 노예 상태로 빠졌을 때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즐기고 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코올이 뇌에 주는 영향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한 2가지가 제일 큰 거예요. 급성 독성 효과와 만성적인 중독, 이 2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그 술의 급성 독이 되는 독성 효과입니다. 즉 술을 많이 마시면 운전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정신 이상해서요? 조절 기능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요, 조정이. 그렇게 술이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알코올 농도가 딱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서는 우리가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뭐 맨날 드시는 거야. 그냥. 술 안 먹으면 술 사가오라고 막 집어 던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인데요.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2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사실 그 술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되고요. 술에 의존하게 되고요. 술을 끊으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금단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제가 또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술을 드시는 분은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술을 진짜 잘 드시는 분들은 깡술만 드시는 분들은 김치 하나만 드세요. 안주를 도대체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도리어 영양 결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술의 급성 효과입니다. 술은요 마취제와 수면제와 같이 다 중추신경의 억제제입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해요. 그래서 알코올 농도가 0.02에서 0.03% 약간 좀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넘어가요. 0.04에서 0.05 정도 되면은 슬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 감소하죠. 0.06에서 0.1 정도가 되면 흥분하거나 조화스러운 운동이 안 돼. 조화스러운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좀 걸으려고 해도 요만큼만 움직이는데 이만큼만 휘청 그리고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0.1을 넘으면 알코올 농도 이거 다 취소예요. 취소. 이거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0.2에서 0.3이 되면요 걸음걸이가 안 되고요 사람들은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0.4에서 0.5가 되면 일어설 수도 없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계신 분들 계시죠. 이게 아무리 저거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0.5 이상이 되면 호흡이 마비됩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이건 보통 우리가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은 이제 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퍼센테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음주운전 측정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 이것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술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용도에서도 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면 졸아서 운전을 못해요. 졸음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분명히 급성 효과로서 뇌에 대한 중추신경 억제제로 마취나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술을 먹으면 기억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젯밤에 술을 왕창 먹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집에 앞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관대하다 보니까 진짜로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것을 교묘하게 범행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팩트 체크만 좀 해보죠. 술을 먹으면 기억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하냐? 아까 얘기한 대로 혈중 농도가 0.05%부터 기억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0.1 정도가 되면 이제 커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없어져요. 왜냐? 우리의 기억은 해마라는 곳에서 입력을 합니다. 이 술이 해마를 그러니까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기억에 대한 문자적으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이 되려면 결국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여야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여서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돼서 어떤 한 구석에 어떤 회로를 형성해야지만 기억이 되는데 술은 그 회로를 형성하는 단백질 통로를 딱 막아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얘기도 하고 다 했어.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저장 버튼이 안 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고 나서는 전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일 가능합니다. 이게 팩트 맞습니다. 즉 저장 버튼이 안 눌러져서 기억이 없어져요. 지워져요. 그런데 이게 뭐 재밌어서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완전히 그 기억이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뇌가 술의 독성에 아주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뇌가 술의 독성에 약해져 있고 앞으로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계속 본다면 나는 술의 좋은 영향보다는 도구로서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즉 나의 기억이 더 망가지고 손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될 것이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치매에 대한 위험도가 확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독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그 순간에 깨닫고 이제부터 술을 끊거나 줄여야지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자랑처럼 내가 어제 필름이 끊겼어 이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절대로 해피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 중독 효과예요. 그럼 만성적으로 이제 그래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단어 몇 가지를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독이 뭐냐? 중독이 뭐죠? 중독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다. 예. 그걸 의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리고 일단은 많이 마셔요. 많이 마셔요. 남용이라고 그러죠. 남용. 지나치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자꾸만 떠올라. 눈 감으면 떠올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의존 상태가 됩니다. 몸이 원하고 마음이 동해. 노예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완전히 이제 결혼해야 될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노예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 남용, 의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뭐냐면 같은 쾌락을 위해서 같은 기분이 살짝 좋았었는데 그때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물질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 잔, 예전에는 한두 잔 먹었어도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잔 갖고 안 돼. 세 잔, 네 잔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내성이 생기면 결국엔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한다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더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면 끊으면 죽습니다. 아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사망을 하세요. 진짜로. 금단 현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끊으면 죽는 거예요. 즉 나를 술이 완전히 지배한 상태가 돼요. 남용, 의존, 내성, 금단 현상. 이것이 알코올 중독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무섭죠. 우리가 이제 소위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아까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잘 이게 안 와요. 뭐가 무서운지. 지금 저희들은 응급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많이 봅니다. 아까 같이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의존이 돼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막 숨기면 막 화를 내고 그걸 달라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한 병 갖다 주면 한 병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야. 두 병, 세 병 더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들이. 절대로 안 준다. 그러고서 딱 끊어버렸어.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중추신경을 이제 억제하는 알코올이 이제 뇌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억제를 시키니까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니까 우리 자율신경계는 또 이렇게 좀 흥분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다운시키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혈압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다하게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작스럽게 술을 딱 끊어. 알코올 농도가 뚝 떨어져. 그러면 중추신경계 억제작용은 없어지는데 이 보상자극으로 과다 흥분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억제 안 되고 그대로 튀어나오고요. 누르고 있었는데 교감신경까지도 누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올리고 있으려는 것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게 싹 빠지니까 퉁 튀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고 그리고 환각이 막 떠오릅니다. 땀을 뻘뻘뻘뻘 막 흘려요. 이 땀 흘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2, 3일 동안 그대로 놔두면 탈수로 사망을 하세요. 때로는 발작까지 합니다. 옛날에 질알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져. 떨림, 발한, 환각, 발작. 그러고서 완전히 헷갈려요. 그러니 이런 분들 집에서 어떻게 모시고 있겠어요? 응급실로 모시고 오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가는 때는 이분이 소위 금단 현상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없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실제로 예전에는 병원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빨리 그런 혼돈 상태에 왔을 때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했기 때문에 탈수에 빠지거나 그렇게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혼돈 상태에서 자기를 해야 하는 행동들을 억제시킬 수 있으니까
그나마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술이 인간을 잡아먹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뇌에 그 술이 자리를 잡게 되면 금단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술을 많이 드시던 분들이 이제 술을 끊고 뭐 이렇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만 뜯어요. 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이고 실제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아요. 요게 한 술 끊고 1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 경련이 일어나요. 2, 3일 지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놔두면 환각, 발작이 다 심해지면서 혼돈 상태에 빠져요. 이걸 알코올성 선망이라고 합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망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람 못 알아보고 잠 안 자고 땀 뻘뻘 흘리고 벌벌 떨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또는 치매에 빠졌다 이런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특히나 치매 어르신이 된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모셔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코올성 선망입니다. 이렇게 그 치매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쭉 얘기했지만 서서히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확 나타나게 땀 많이 흘리고 열까지 막 오게 돼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 정도 사망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환각이 보이고 뭐 헛것이 보인다고 만약에 그러시면 병원으로 모시고 와야 돼요. 아, 이거 생겼으니까 술 다시 드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술은 끊어야지.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 와서 술을 제대로 끊게 하고 선망 상태를 잘 조절하는 이 과정,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또 이러죠. 항시 힘든 게 이거예요. 응급실에 데려가서 치료 과정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원망이 다 가족들한테 갑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둥,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했다는 둥. 그래서 너무 무서워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알코올 중독의 사회 문제, 그 학대나 뭐 공격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서 예전에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로 다행인 겁니다. 예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술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즉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안 먹으면 진급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 사회 문화가 잘못된 거죠. 술을 먹이는 사회, 즉 술의 노예를 만드는 사회를 우리 사회가 용인해 줬던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술이 뇌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알코올에 의해서 영양결핍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뭐 술 먹을 때 안주도 먹고 그런 게 아니요. 진짜로 술 드시는 분은 절대로 그 안주를 다양하게 먹지 않습니다. 술만 드십니다. 깡술만 먹어요. 그걸 또 자랑으로 여기세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티아민이라고 해서 B1, 비타민 B의 첫 번째, B1, 2, 3, 4 뭐였고 12번째 B도 있고 뭐 여러 있는데 B1, 티아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티아민이라는 것이 결핍이 돼요. 티아민 결핍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각기병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각기병이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단어를 쓰겠습니다.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오랫동안 술만 마셔서 아무런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서 몸 안에 티아민이 뭘 하냐면 우리 몸의 글루코즈 즉 포도당을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한 비타민이에요. 안 들어오네 포도당이. 그러니까 뭐 몸에 있는 걸 막 끄집어서 그냥 억지로 막 쓰는 거예요. 간에서. 그런데 간에서 쓰다가 이 비타민마저도 부족한 거야. 그럼 어디서 꼬아야 되잖아요? 뇌에서 꼬옵니다. 뇌에서 꼬우면 뇌에서는 뭘 하느냐? 이 티아민이라는 게 뇌 조직에서 진짜 중요한 기억 회로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 기록 회로가 티아민을 다 간으로 데려가니까 다
말라 죽거나 이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걸음걸이도 저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건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베르니카 콜사코프 증후군이 나오면 이런 영양결핍에서 생긴 겁니다. 이건 알코올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로 인해서 식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답이 뭐냐면 술은 드시더라도 안주는 꼭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술에서 깨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금주를 외칩니다. 아, 이제 술 안 먹을 거야. 작심삼일이죠, 작심삼일. 그래서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을 효과적으로 치료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술이 무서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뭐냐면 치료적 동맹이라는 거예요. 치료적 동맹이 뭐냐?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술을 끊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술을 끊게 하는 것은 진짜로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누군가 강력한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성령 하나님을 개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끊었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약으로 술 끊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되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기도하고 은혜뿐이 없어요. 저희들이 치료 방법이 그것뿐이 없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면서 술, 뇌, 요것만 얘기 드렸지만 술은 분명히 뇌에 지나치면 좋은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지나침의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술과 뇌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강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술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그게 좋다고 마시게 권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은 못 드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 권하지 않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는 은혜와 기도만으로 끊어낼 수 있다, 교수님이 강연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금주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너무 본인 의지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성령님께 좀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까지 총론 얘기였고, 이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소위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나씩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백세 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